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국정원 교수를 영입했던 이희천입니다. 저는 종북 세력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정원 직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르쳤던 안보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정세 분석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실 거죠? 저는 이번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변혁의 서곡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러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여져 있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내전이냐?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속에 오랫동안 확장해왔던 공산 세력에 대해 그간 무심했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저항하는 형태의 내전입니다. 만약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해서 북중러 공산진영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체제 선택의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와 중국 시진핑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예스 하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노라고 답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예스, 한미일 예스 하면 북중러 노라고 하십시오. 한미일 예스, 북중러
좋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 간의 사상전쟁, 체제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체제전쟁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1918년 이래 지속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남침을 받아 치열한 피를 흘리는 체제전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대학가에서 일어난 종북 주사파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공산 정권을 만들려는 마지막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내전은 제6.25 전쟁, 제2의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내전이 종식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진보민주로 위장한 공산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이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의 위험을 깨닫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을 각오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는 금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공산 세력이 이토록 모든 진지를 장악했을까요? 1990년 전후 폴란드, 동독, 소련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 위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고 위장하고 평화, 통일, 인권, 복지 등으로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나는 인권운동가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번 외쳐봅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보 세력이라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포장술입니다. 자, 그래서 진보 세력 하면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해주세요. 자, 진보 세력, 진보 세력. 네, 잘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것을 넘어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전복이라고 합니다. 전복. 정부 전복, 체제 전복, 이거는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들이 종북 좌파 세력의 장악 또는 침투하지 않은 진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노동계는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은 언론노조가, 교육계는 정교조가, 법조계는 민변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도 한총련 경기동부 연합 등 종북 좌파 세력이 장악한 상태이며 사법부, 헌법재판소조차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마수가 뻗쳐지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일당 독재가 완성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지만 장악당한 게 아닙니다. 법제화를 통해 전복된 상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4025건의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8만 건이 넘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안들이 통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를 장악당한 결과로 나타난 비극입니다. 국회를 다시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는 이 상태를 다시 원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국민대각성운동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이 사태를 만든 세력이 공산 세력임을 알고 단호히 배격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민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자, 따라하세요. 국민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이제 국민들 깨우고 유권자를 깨우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나서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연설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이웃을 깨우치십시오. 네. 종북 세력 도대체 어떤 세력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과 연계된 공산체제로 만들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설마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체 사상의 조국 북한을 추종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충성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 연합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으로 확장했다가 해산당했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속으로 이재명과 함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1당은 통진당화되어 있고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종북 성향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도록 여러분들이 다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급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진지를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직접 다스리는 행정부 내에서도 그들의 마수가 뻗쳐져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후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불과 3, 4일 만에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경찰, 검찰에서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든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내란 아니고 반란 아니고 무엇입니까? 판사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종북 좌파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정당이 모든 정부기관, 사회단체까지 완전히 장악한 체제를 우리는 공산당 체제라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상태가 바로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종북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권력을 주고 종노릇을 할 것입니까? 이제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나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지켜주고 종북 세력을 척결해줄 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유민주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면서 의분을 일으키고 일어난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선 대통령부터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종북 좌파 세력의 마수에서 풀려나게 해야 합니다. 그를 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합니다. 종북 세력에 의해 물려가고 있는 대통령을 구하지 않고 또다시 대통령을 하이에나의 밥으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세력은 끝입니다. 다시 대통령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창출한다 해도 다시 하이에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첩경은 대통령을 자유의 몸으로 다시 살리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막히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갈 대구멍도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적과 싸우는 길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구호를 외쳐봅시다. 싸우면 이긴다로. 자, 따라하세요. 싸우면 이긴다.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에 앞섭니다만은 2030 세대가 깨어나고 있고 호남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개학을 시점으로 대학생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해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세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반탄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적고 훈련이 부족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숫자만으로 이긴다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절대다수로 많은데 왜 당연히 이겨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숫자는 많지만 희생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상교육을 받지 않았고 조직화되지 않았으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도 안 되고 분노를 참아서도 안 됩니다. 체제를 바꾸려는 나쁜 공산 세력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에 대해 관용과 양보를 하는 것은
항목으로 사는 계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모여서 누구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모임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애국 전사들입니다. 지금 전사들이 가져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사들에게는 왜 우리가 종북 세력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애국심과 가치에 대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사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용기와 투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아무리 견고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적은 전략과 전술의 귀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아래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서 지금의 세력을 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나쁘다든가 6.25 전쟁을 겪은 그런 정도의 이해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체와 전략 전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고 일사불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상전의 논산훈련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전략은 부족해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단기 훈련이라도 받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파가 가졌던 나쁜 점들, 비겁함이나 나약함, 이기심, 그리고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지, 주한미군이 있으니 미국이 막아주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와 같은 의타적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미국도 우리의 자유를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조기를 들고 미국의 응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종북 세력을 제압하고 체제를 지키려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으면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트남이 그랬고 아프가니스탄이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보수라 하든 중도라 하든 진보라 하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모두 다 같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다 나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체제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직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체제전쟁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깨어난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불이 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잠자는 이웃들을 깨워서 양몽이 들고 불 끄러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란 프레임입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고 우파 좌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는 이 프레임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의
30%만 포함하는 보수운동 그만합시다. 국민들의 30%밖에 안 되는 우파운동 그만합시다. 이제 중도 세력이 다 통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세력의 국민운동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대한민국 세력의 국민운동으로 확장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젊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전라도 사람도 포용합시다. 이제 보수리 우파리 말하지 말고 대한민국 세력으로 통합합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에 스며든 종북 세력의 실체와 이들의 내란 시도를 파헤쳐서 국민들한테 알립시다. 이들은 공산혁명을 이루려는 반체제 세력임을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도 체제적 변혁을 위한 내란의 일환임을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 속으로 스파이들을 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주의 실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성향과 반체제 세력임을 알리자 이재명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진보 세력이 아니야,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 거짓된 위장된 포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프레임을 차용해서 내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내세우고 있고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실체가 드러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모양입니다. 그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의 종북 성향의 사상적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보니까요, 제가 이 심리적인 사상적 측면에서 볼 때는 겉으로는 그들이 다수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밀한 심리적 현상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열을 내면, 그래서 우리가 진실 앞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여러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그들에게 정의와 체제 위기가 나서는 이 상황에서 공산화라는 길을 가는 길에 그들이 합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알리고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탄핵 기각을 한마디 한마디 한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감사합니다.